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포이즘에서 나온 유로 450이라는 조명을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키지가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위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딘가에 조명을 가져가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명을 들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거기다가 종이로 만든 박스이기 때문에 박스가 부서질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고 고민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윗뚜껑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이 단단하니까 어지간한 충격에 일부러 박스를 찢지 않는다면 버틸 거라는 거죠. 자, 박스를 개봉을 했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거네요. 요거는 모델링 램프입니다. 별도로 박스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은 요거 전원 케이블입니다. 파워 케이블이라고도 부르고요. 요건 잠깐 밑에 제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내려놓고 또 뭐가 나오냐면 싱크로 케이블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얘는 왜 조명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셔터를 눌렀을 때 조명도 같이 터져야 되겠죠. 그 셔터 신호를 조명으로 보내줄 때 사용하는 케이블인 거죠. 자, 또 이렇게 조명을 살짝 끌어내고 옆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은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조명을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군요. 자, 그리고 오자 충전재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보호가 되어 있고요. 비닐봉지 안에 제습제와 함께 이렇게 조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드디어 유로 450 조명을 끌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조명을 들고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스탠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탠드에다가 조명을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조명을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자, 튼튼하게 잘 되네요. 자, 이제 제가 조명의 그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뭔가 까만 게 있죠? 이거는 조명의 부품이 아니고 캡이에요. 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놓는 캡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누르는 레버가 있어요. 이 분리 레버를 누른 다음에 돌려서 빼주시면 캡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캡은 좀 전에 꺼냈던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델링 램프를 빼가지고 여기다 장착을 할 겁니다. 자, 모델링 램프는 일반 백열 전구가 아니고 크리톤 램프라고 부르는 조금 다른 램프예요. 자, 요걸 꽂아 주실 때는 장갑을 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손에 묻어 있는 어떤 단백질이라든가 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이 전구에 묻게 되면은 이 전구가 열을 꽤 많이 내요. 그 열 때문에 전구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요. 그래서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이걸 조여주시고요. 장갑이 없다 그러면 깨끗한 천 같은 걸 써주셔도 되고, 천마저도 없다 그러면 없으면 휴지라도 해가지고 돌려서 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 램프를 켰어요. 이 모델링 램프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전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주시면은 빛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 조명이 빵 하고 터지면 이 전구가 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 제가 테스트 삼아가지고 한번 터뜨려 볼게요. 이렇게 터뜨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전구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돼요. 자, 너무 눈이 부시네요. 꽤 밝아요, 이 조명이. 자, 요 모델링 램프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뒤로 보시면 튜브가 있어요. 이렇게 말 발굽 모양으로 감싸고 있죠. 얘가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작동하는 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전기를 모았다가 셔터를 누르게 되면 빵 터지면서 빛을 내주는 거죠. 자, 그 뒤로는 은색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요거는 빛을 더 많이 반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걸 감싸고 있는 요 부분, 여기를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이 포이즘 같은 경우에는 보웬스라는 마운트를 채택하고 있어요. 보웬스라는 건 영국제 조명 회사의 이름인데요. 이 조명 회사의 마운트를 쓰고 있는 조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캐논 카메라에는 캐논 마운트의 렌즈가 들어가겠죠.
그 캐논 마운트 렌즈는 캐논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시그마에서도 만들고 탐론이라든가 혹은 뭐 삼양광학 같은 렌즈 회사에서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엔스라는 조명의 마운트는 보엔스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포이즘에서도 만들고 뭐 중국에서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저렴한 물건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저렴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는 다양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액세서리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엔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오리지널 리플렉터예요. 여기 보면 B라고 써있죠. 이게 보엔스의 약자입니다. 리플렉터를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 살짝 돌려주게 되면 깨끗하게 장착이 돼요. 그리고 밑에 눌러서 다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자, 요건 영국에서 날라온 보엔스 오리지널이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리플렉터입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빨이 맞도록 꽂아 주시고요, 돌려주시면 깨끗하게 장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운트가 있고요. 옆으로 살짝 돌아가면요, 위쪽으로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를 잡고 조명을 들어가지고 어딘가로 옮길 때 쓰시면 굉장히 편안해요. 이 손잡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쓰다 보면은 의외로 편하다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얘가. 자, 그 다음은 완전히 뒤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컨트롤 패널이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는 전원 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켜주시게 되면은 소리가 나면서 발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레디라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발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옆으로 테스트라고 있죠.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명이 시험 삼아서 뻥 터지게 돼요. 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이 터지게 되고요. 그 밑으로는 알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람은 조금 전에 제가 뻥 터뜨렸을 때 삐 하고 소리가 났었죠. 이 삐 소리는 뭐냐면 다음번 사진을 찍어도 조명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알람을 꺼주는 거예요. 자, 한번 터뜨려 볼게요. 아무 소리도 안 났죠? 알람을 켜주고 테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준비됐다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슬레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조명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쓰게 되면은 이 조명들이 같이 빵 하고 터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명들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 싱크로 케이블을 조명마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에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레이브 기능을 작동시키면 이 조명이 터질 때 그 뻥 터지는 그 빛이 다른 조명에까지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같이 터지는 기능입니다. 자, 제가 슬레이브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스피드 라이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독스에서 나온 TT560입니다. 자, 스피드 라이트를 이 조명에다 대고 제가 발광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어때요? 스피드 라이트가 터지니까 같이 터지게 되죠. 슬레이브 기능을 꺼놓고 터트리면 아무리 터트려도 이 조명은 같이 안 터집니다. 기능을 키면 바로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이 슬레이브 기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퓨즈라고 써 있는 게 동그랗게 하나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이 전원 코드 밑으로도 퓨즈가 하나 들어있어요. 퓨즈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링 라이트 전용 퓨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뒤에 달려있는 튜브, 빵 하고 터지는 방전관 전용이라는 거죠. 자, 이 모델링 라이트 튜브 같은 경우엔 항상 일정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불을 켜주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전기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걸 감지해서 퓨즈가 끊어져 줘야 기계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달려있는 이 방전관용 튜브는 어떠냐면은 이 튜브가 뻥 터지게 되면 전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이 안에 보면 콘덴서가 들어있거든요. 이 콘덴서에서 전기를 갑자기 훅 하고 끌어당기는데 이걸 전기 신호의 이상으로 감지하고 퓨즈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전기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걸 감지하기 위한 퓨즈예요. 일반 조명들은 퓨즈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만큼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여기 셀이라고 써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광동조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른 조명이 터지면 같이 터지는 거. 이 셀은 이 안에 이제 그 센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가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센서예요.
형광등이 켜진다고 얘가 같이 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명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류의 센서가 이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자,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다른 스위치가 달려 있죠. 이 스위치는 모델링 라이트를 조정하는 스위치예요. 위에 보시면 풀이라고 써 있고요. 중간엔 오프, 아래쪽에는 트랙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조명의 앞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모델링 라이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걸 가운데로 위치하면은 모델링 라이트가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모델링 라이트가 자기 혼자서 발광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달려있는 광량을 조정하는 것과 맞춰서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여러 개를 쓰셨을 때 얘는 좀 강하게 쓰고 얘는 조금 덜 강하게 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진이 촬영이 될까? 그런 걸 미리 보실 수가 있겠죠. 광량에 따라 가지고 모델링 라이트가 밝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조명을 구성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좀 더 편안한 구성을 가능케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안 봐도 되니까 항상 시원하게 풀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돌리는 다이얼이 있어요. 이거는 광량을 조정하는 다이얼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대로 갖다 놓고 쓰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5에다 갖다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에다 놓고 사진을 찍어보고 사진이 조금 어둡다 싶으면 올리는 거죠. 뭐 7이라든가 뭐 8 정도까지 올려놓고 한번 찍어보고 너무 밝다 싶으면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조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밑으로 보시면은 헤드폰 꼽는 잭 같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55잭 얘를 꼽아주는 겁니다. 얘를 꼽아주시고요. 반대쪽 잭은 카메라에 꼽아주는 거예요. 자, 제가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쓰던 카메라를 갖고 왔습니다. 제 카메라를 보면 왼쪽으로 요 고무 캡을 제끼면 요 안에 PC 싱크로 터미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요 케이블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넣고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 제가 터트려 볼게요. 한번 빵 하면 조명이 같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계신 카메라에 이 PC 싱크로 터미널이 없으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어댑터예요. 요 위에 있는 하슈에다가 어댑터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이 어댑터에다가 이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눌러 주시면 조명이 같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촬영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선이 매달려 있으면 지나다니다가 누군가 부딪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무선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선 동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셔 가지고 써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무선 동족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뒷면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커다란 이 레버가 있죠. 얘를 풀어주시면 조명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꽉 조여주시면 이 조명이 굉장히 단단하게 달라붙어서 제가 체중으로 이렇게 당겨보고 있는데 어때요?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 조명 스탠드랑 이렇게 연결해주는, 조여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조명 스탠드는 되도록 무겁고 튼튼한 걸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급의 조명 스탠드는 아주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요 안쪽으로 보시면 카메라에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조명을 끄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에 리플렉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이 구멍은 뚫기 쉽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구멍하고 이 조명의 아래쪽에 보면 홀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 구멍과 홀이 일치되면 거기다가 이런 사진용 엄브렐러를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용 엄브렐러를 이렇게 펼치셔 가지고 이 구멍에다 대고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쑥 하고 집어넣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이런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다시 꼽아주시면 되고요. 포이즘 유로 450은 400W 조명답게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다루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명이고요. 조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놈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뭐 650이나 850 정도로 올라가셔도 괜찮은 겁니다. 참 간단하고 좋은 조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